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보내주신 그 자료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한때 정말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주름잡았던 강철민 회장, 그리고 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완벽해 보였는데 그분이 세운 철옹성 같은 집안에서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비극이 자라나고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가족 내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 통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 이야기가 딱 그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중심 인물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뭐 이야기의 핵심은 당연히 강철민 회장이죠. 정말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건설회사를 일궜는데 그 과정이 워낙 좀 거침없었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불도저라는 별명이? 네, 불도저. 심지어 가족이나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독재자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니까요. 와, 그럼 가족들은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특히 아내 윤서희 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남편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수십 년을 숨죽이고 살아오신 분이고요. 네. 외아들 강준서 씨도 아버지의 그늘,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이 구도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물이 바로 며느리 최지우 씨입니다. 아, 며느리 최지우. 이 며느리의 등장이 뭔가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는 강 회장 부부의 결혼 40주년 기념여행. 여기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동해안 최고급 리조트에서 아주 화려한 저녁 식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 회장이 또 여느 때처럼 자기 성공담 늘어놓으면서 가족들한테 거의 뭐 복종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특히 며느리 지우 씨를 딱 찍어서 여자는 말이야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아,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우 씨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균열인데 시어머니 윤 여사의 잊혀진 꿈, 그러니까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던 그 꿈을 언급해요. 어머님의 꿈이요? 네. 어머님 그림 실력이 대단하셨다고 들었어요. 계속 그리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렇게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강 회장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에 대한 아주 묘묘하지만 분명한 도전이었던 거죠. 이야, 강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꼈겠네요. 당연하죠. 강 회장에게 아내는 그냥 자신의 소유물, 뭐 장식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겠죠. 네, 불쾌박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지우 씨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지우 씨가 여기서 또 놀라운 행동을 해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어머님 40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대신 마실게요. 이러면서 독한 위스키를 그냥 단숨에 마셔버린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의도적으로 계속 시아버지한테 술을 권하죠. 이게 뭐랄까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반항심이었는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가 다음 날 아침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강 회장이 눈을 떴는데 자기 옆에 며느리가 잠들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게 혹시 나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인가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권위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군요. 네, 전형적인 통제광의 모습이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이 의심이 이제부터 강 회장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며느리 지유 씨가 시아버지의 이런 의심을 오히려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역이용한다고요? 어떻게? 시아버지랑 일부러 시간을 보내는 척하면서 그 사이에 시어머니 윤 여사에게 자유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문화센터 그림 수업 같은 것도 등록시켜드리고요. 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해방을 돕는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강 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윤서희라는 이름으로 숨 쉴 수 있게 해준 거죠. 하지만 강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달가울 리가 없잖아요. 아내가 변하는 모습이. 당연하죠. 아내 귀가 시간 늦어지고 자기 몰래 외출하고 이러니까 의심이 이제 극에 달하는 겁니다. 이걸 자유가 아니라 바람, 불륜으로 딱 단정 지어버리고 미행까지 해요. 아이고, 네.
어떤 놈 만나냐 막 몰아붙이는데 윤 여사도 이제 예전 같지 않죠. 더는 당신 인형으로 안 살아요 선언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결국엔 아내가 떠나니까 그 분노가 전부 며느리한테로 향했겠군요. 네,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다. 며느리가 아내를 빼돌렸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지우 씨를 거의 뭐 병 쪽으로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집 주변 맴돌고 위협하고. 아들 준서 씨가 말렸다곤 하던데요. 네, 아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아버지의 그 광기는 멈추질 않았어요. 듣기만 해도 정말 숨 막히는데 결국엔 최악의 상황이 온 거군요. 네, 그 비극적인 밤에요. 야근 마치고 지우 씨가 운전해서 퇴근하는데 강 회장이 그 차를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막 거칠게 몸싸움을 하다가 이성을 잃은 강 회장이 지우 씨를 도로 한복판으로 확 밀쳐버립니다. 그 순간에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그대로 지우 씨를 덮쳤고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 끔찍한 결말이네요. 한 사람의 그 삐뚤어진 집착, 분노가 결국은 이렇게. 그렇죠. 강 회장은 결국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 상해취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좀 반성을 했나요? 아니요. 자료를 보면 법정에서도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며느리 탓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증인으로 나온 아내 윤 여사가 남편의 그 폭력성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에게 줬던 그 짧았던 자유에 대해서 눈물로 증언하면서 결국 범인이 인정된 거죠. 7년 후에 출소를 했는데 그때 모습은 좀 달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자료에 따르면 전혀요. 여전히 뭔가 분모에 차 있는 모습이었고 출소하는 날 마중 나온 가족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평생 쌓아올린 그 철옹성이 자기 자신과 가족 모두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거죠. 남은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망가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들 준서 씨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증오 때문에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있죠. 어머니 윤 여사님은요? 윤 여사님은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그림 그리면서 살고 계시지만 그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슬픔, 이걸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신다고 해요. 그 짧았던 자유의 대가가 너무나 컸던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릇된 통제욕, 분노가 한 가족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론 견고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던 거네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당신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아무런 희생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완벽해 보이는 관계나 어떤 시스템 속에도 혹시 이런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통제의 벽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